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쓴소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호재거리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영상 전체를 다 쓴소리 하는데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임팩트 있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S&P 500을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을 끊어내고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어제 영상에서만 해도 S&P 500이 전저점을 깬 만큼 시장의 충격이 커서 우후죽순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한 다음날 바로 시장이 급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거 참 어쩜 이렇게 말하는 반대로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큰 이슈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나스닥이 2%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장중 3%까지 하락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면서 아이폰 14의 증산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오늘 같은 날에도 애플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애플이 그래도 시가총액 1위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에서 삼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 하죠. 삼성이 상승하면 알아서 코스피는 따라온다고요. 미국 주식의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애플이 하락하면 웬만해서는 나스닥도 비슷하게라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미국은 한국과는 시장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기사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좋은 위치였으니 오늘 주가는 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호재가 꽤나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오늘 퇴근한 이후에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혼자 공부해 볼 겸 차트만 한번 싹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상승은 차트 하나만 보고도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것들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고도 왜 증시가 상승했는지 모르신다면 지금 주식에 돈을 더 투자하지 마시고 경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찍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빠르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발빠르게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답을 아실 테지만 말씀해 드리자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하락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중요하게 보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와 가치가 떡락을 하니 깜짝 놀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10월 14일까지 총 650억 파운드를 들여서 장기 국채를 필요한 만큼 사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월 이후에도 파운드와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꿀이죠. 10월 중순까지 파운드화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돈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장중 최고점 114.8까지 뛰었다가 112.7까지 약 2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요즘 큰 폭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와중에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통화 국가들이 반강제적 혹은 선택적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미국과 맞출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상승을 해왔고 국채금리에 의해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에 큰 타격을 입혀왔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미국 시장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유가의 가격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국제 원유는 미국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반대로 유가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차트를 함께 보면 유가는 오르고 미국 달러 인덱스는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상승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의 뻘짓에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불을 끄려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파운드화가 조금은
안정이 된 것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 비중이 엄청 큰 것은 아니더라도 세 번째로 큰 비중의 파운드화가 그래도 조금 강해지면서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루지만 약세로 접어들고 달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 것 치고는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올라간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만큼 큰 하락을 한 것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테슬라만 올랐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테슬라만 하락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컸었던 날이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그에 반해서 테슬라만 방어를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죠. 방어를 잘하고 있더라도 결국 개별 종목은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무리 방어를 잘해놨다 한들 그에 대한 반발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혹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과 같이 오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상승을 해왔던 만큼 한 번의 하락이더라도 큼지막하게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돈을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라고 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금리가 인상하면서 동시에 집을 사기 위한 모기지 금리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한 주인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수요가 적은데 공급 과잉이 되어버리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렌트비도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니까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인데 저번 주부터 날이 가면 갈수록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유지되는 와중에 10월 13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가 7%대 중후반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은 큰 상승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급격하게 상승하면 급격하게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도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잠깐 하락 요소가 생기니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도 나스닥이 실컷 하락할 때 혼자 방어 잘하다가 갑자기 다른 개별주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만큼 내려오는 속도도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5대5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상승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지표가 여럿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 빠르게 금리를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굳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최대 5%까지 올리지 않고 올해 예상했던 대로 4.5%까지만 올리겠다는 말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급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장은 악재라는 악재들은 거의 다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는요, 언젠가는 상승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마이너스를 걱정하기보다 나중에 있을 플러스 수익률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하락장은 수량을 모을 좋은 장이며 상승장은 그 수량들이 폭발해 수익을 주는 좋은 장입니다. 둘 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의 쓴소리는 제가 틈틈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